매일매일 쏟아지는 외신들 속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클레어의 잘구뉴. 오늘은 1년이 지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인지, 러시아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초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아직 굳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작년 2월 침공 시작 후 러시아 보호들의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원자재, 에너지 자원 판매 금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등을 시행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그다지 타격을 입지 않은 듯합니다.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 GDP는 7에서 8% 정도 하락, 물가는 20에서 25% 상승, 해외 투자는 25에서 28%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올해 GDP는 3.3에서 3.4% 정도 하락하고 물가 상승은 12%, 해외 투자는 겨우 1%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브뤼셀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로 생긴 구멍도 존재했고, 무엇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포트레스 러시아라는 정책을 슬로건으로 걸고 너무나 잘 버틴 것이죠. 제재가 발동한 초기부터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천억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못 쓰긴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은행 자금이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경제 제재 파장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 제재 대부분이 러시아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 애초에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기도 했거니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벨라루스, 터키 같은 나라에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양을 수입하면서 바로 대책을 마련했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재빠르게 한 셈입니다. 전 세계 물가 상승은 러시아의 수출을 40% 이상 올려주고 이로 인한 무역 흑자가 1,2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천연가스 수출로 얻은 수익이고요. 유럽 대륙에서 석탄, 오일, 석유 관련 제품만 제재를 받고 천연가스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2023년까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마불사, 러시아는 무너지긴 너무 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은 아닙니다. 점점 러시아 루블을 팔기 힘든 구조로 강화되고 있어서 최근 푸틴이 천연가스 결제 수단을 루블 외에 다른 통화로도 받겠다고 했고요. 2023년 상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확실한 타격에 시달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철수하거나 제재에 동참하면서 2022년 5월 자동차 생산이 95% 줄고 특히 항공산업은 거의 회생 불가 수준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등이 러시아 오일 수출에 제재를 더 가하면서 2023년에 현재 수출되는 러시아 오일의 90%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으킨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 에너지 대란 등 그 피해를 나눠 가지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처벌로 여겨질 정도의 타격을 행사하려면 더 긴 시간, 모든 국가들의 연합, 공조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